네, 마지막 큐브 속 사건 큐브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개에 물려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 물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요.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북 문경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책을 하던 모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그 개요를 김수민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모녀분들은 문경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연령은 각각 60대, 40대 이 정도의 분들입니다. 지난 25일 저녁쯤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사냥개 6마리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6마리는 참고로 그레이하운드 종 3마리하고 잡종견 3마리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사냥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개였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이 개들을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냥 산책을 시키고 경운기를 타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사건에 대해서 주인의 사건에 대해서 주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은 6마리 중에 1마리가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나머지 개들도 합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아까 이제 그레이하운드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견종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이렇게 5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에 사고를 일단 낸 개는 그레이하운드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견종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맹견으로 분류한 동물보호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개들은 꼭 맹견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모르겠습니다. 치와와여도 뭐 맹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의 규정을 좀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회모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취지가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동물보호법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키우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런데 과실치상죄가 뭐 그렇게 처벌이 세지 않다 보니까 특히 실제로 보면 얼마 전에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피해자 2명이 아주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피해자가 어린 아이였다면 아마도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텐데 이러한 개물림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이것을 형법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처벌이 약하니까 이런 맹견으로 인한 이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결국은 맹견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법에 하나 흠결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처벌의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법이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법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을 다시 말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돼야지 이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법에서 위반돼야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의무 조항이 무엇이냐, 위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입마개 착용 의무입니다. 개에 대해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을 해서 그 결과 사람이 다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5종 이제 입마개를 해야 되는 그 견종의 5종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사고가 난 개 같은 경우는 그 5종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외출 시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필수 착용해야 되는 의무 조항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고 결국은 형법상 그냥 과실치상죄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어떤 구멍이 있는 거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정부가 2019년부터 좀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어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얘기부터 나오는데 처벌은 있었던 일을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재발 방지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견주들, 맹견 여부를 떠나서 모든 견주들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견주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래서 사실 이 개 습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지 이런 사태를 또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럼 견주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화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대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더 급진적인 근본적인 대책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잇따르게 되면 그런 대책들도 더 설득력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아예 맹견 개체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맹견은 또 범위를 더 넓혀야 되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그럼 그 맹견에 대해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한다거나 예. 그리고 맹견의 판매에 대해서 규제한다거나 나아가서는 아예 맹견 사육 개농장을 폐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게 되면은 이런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청이 제공한 통계 자료 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그 사고를 통계 보면요. 11,152건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만은 5월에서 8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고요. 월 평균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대책까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제 어떤 대책들을 충분히 좀 다뤄야 되는지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